6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주류 과세 체계가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를 필두로 50여 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지난 4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보도입니다. 누구는 엄청난 주세로 묶어놓고 누구는 세금 한 푼 안 붙이고 국내 맥주업자들이 봉이냐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실제 OECD 35개 나라 가운데 주세를 종가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 멕시코 3개 나라가 유일합니다. 종가세는 술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술이나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관련해서 수십 년간 종가세 방식으로 매겨져 왔던 주세 부과 방식이 맥주와 막걸리를 시작으로 종량세 부과 방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맥주의 경우 1리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생맥주는 총 세부담이 445원 늘어납니다. 병맥주와 페트맥주도 각각 23원과 39원씩 소폭 오릅니다. 반면 캔맥주의 경우엔 총 세부담이 415원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입 맥주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던 국내 캔맥주도 편의점에서 4캔에 10,000원 하는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수입 맥주와 불꽃 튀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낮은 5% 세율을 적용받는 막걸리는 종량세로 전환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종가세 체제에서 그동안 주류업계는 과세 표준이 되는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고품질 원료 사용을 기피해온 경향이 있었는데 퀄리티 높고 다양한 수제 맥주나 막걸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정부나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주의 경우 종량세로 전환되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해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종량세 전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저항이 없거나 적은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와 약주, 청주, 과실주 등은 순차적으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캔맥주값 인하를 두고 혼술 권하는 사회가 될 거라는 전망과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종량세 전환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괜찮은 고품질 주류 개발과 생산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인데요.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날로 복잡해져가는 문제가 한둘이 아닐 텐데 이 노동법원을 콕 집어서 노동 문제를 다룰 법원을 설립해야 할 이유나 필요성 뭐가 있는 건가요? 네, 크게 두 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절차적 측면, 다른 하나는 내용적 측면입니다. 네. 이제 절차적 측면 관련해서 현행 노동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와 네.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야 하는 사실상 오심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라도 나면 네. 다시 고법으로 갔다가 또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오게 되는 이제 사실상 무려 7심제가 되는 겁니다. 네. 문제 해결 과정이 너무 길고 지난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절차적으로는 그렇고 내용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네. 이제 노동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그리고 네. 법관 전문성 결여가 꼽힙니다. 네. 법관들의 순환 보직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당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오늘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연은의 신인수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네. 노동법원 도입 관련 발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한인상 조사관도 네. 현행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은 고비용, 권리구제 지연, 실효적이지 못한 권리구제, 복잡한 절차, 노동분쟁의 특수성, 전문성의 미반영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네. 노동법원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네, 설립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대안이 나온 게 있나요? 네,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네.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특별법원으로서 별도의 노동법원을 설립하는 방안,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행 일반법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네. 별도의 노동전담부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네. 더불어 노동법원 혹은 노동전담부가 설치되면 네. 운영에 있어서 노사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심관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네. 의결권까지 부여하는 참심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참심관에게 의견 제시권만 인정하는 준참심형 재판 등도 아울러 대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뭐 서두에 잠깐 언급했는데 김병욱 의원이 노동법원 설립 관련해서 법안 한 10개 정도를 발의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네, 근로자 측이나 차용자 측 참심관이 네. 일정한 범위의 노동 사건의 심리,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 재판을 실시하고 네. 이제 참심관은 평의나 편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참심형 노동법원 설립과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유럽 선진국들은 네. 이제 법 체계를 떠나서 한결같이 별도의 노동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노동법원은 아니지만 네. 일반 법원에 별도의 노동위원회를 둬서 네. 이제 노동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환노위의 한정혜 위원과 법사위 조응천 의원은 네. 오늘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서 노동법원 설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노동법원을 뭐 따로 두고 있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생길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6일 내일은 국가를 위해 산화한 선열들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오늘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는 태극기 개양과 관련된 그제 막 발의된 따끈따끈한 법안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강원도 하천 주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아파트 사진입니다. 이 네티즌은 광복절인데도 아파트에 우리 집까지 새 집만 태극기를 개양했다며 씁쓸해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심지어 군인 아파트였습니다. 일단 현행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는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현충일, 국군의 날에 국기를 개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 개양일에 맞춰 태극기를 다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거기다 신축 아파트들을 비롯해 다세대, 다가구 주택엔 아예 태극기를 꽂을 수 있는 국기봉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기봉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강행 규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임의 규정으로 하느냐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뭐 비용이나 수고가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강행 규정으로 해서 법안은 발코니를 거실, 침실 등 실내 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 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난간이 있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건물 전체가 유리로 돼 있는 주상복합 등 국기꽂이 설치가 불가능한 공동주택은 각 동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런 측면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관계없이 그 많은 국회의원들께서도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이 통과돼 아파트 등의 국기 개양대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해도 사는 사람들이 달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하는 애국. 소소해 보여도 우리 집에 태극기 다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 문제 유출 혐의 재판이 점입 가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윤수영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일단 1심 선고 결과부터 좀 짚어보고 갈까요? 1심 재판부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답안을 썼거나 네.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현모 씨는 이제 무죄를 다투는 취지로 항소했고요. 네. 검찰도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낮다면서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해서 네. 쌍방 항소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항소심에서 현 씨 측에서 학원 강사를 뭐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네, 이제 앞서서 1심 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내신 성적이 단기간에 최상위권으로 올랐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네. 언니는 3학기 만에 인문계 전교 121등에서 1등으로 성적이 올랐고 네. 동생은 자연계 전교 59등에서 1등으로 성적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기간의 모의고사 성적은 제자리 걸음이었기 때문에 네. 교내 정기고사 성적이 진정한 실력인지 의심된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시 측에서는 네. 전교 100등에서 1등이 되는 게 가능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학원 강사를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학원 강사는 뭐 어떤 학원 강사인가요? 네, 이제 고액 과외를 하고 있는 강사 A 씨라고 하는데요. 네. 현시 1심 판결을 보고 먼저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 씨는 명문고의 중위권 성적 학생을 1년 만에 전교 1등으로 만들었다고 광고하면서 고액 과외를 해오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서울 자사고 학생을 국영수 각 전교 38등, 네. 95등, 60등에서 1년 만에 전교 2등, 1등, 1등으로 만들어서 네. 검찰은 결국 사기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시 측은 이 A씨 사례를 들면서 쌍둥이 자매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실제로 현씨 딸들이 1시간에 30만 원짜리 고액 과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네. 현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그리고 1심 재판 과정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적이 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중위권에서 전교 1등으로 성적이 올랐다는 다른 사례가 있다는 게 우리 딸도 뭐 쌍둥이 딸도 그랬다라는 뭐 증거로 쓰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네, 이제 성적이 급상승한 다른 학생의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쌍둥이 딸이 해당 학생과 동일한 학습 능력을 가졌다거나 네. 뭐 동일한 과외를 받았다거나 네. 하는 등 동일한 조건을 가정해서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런 타인의 사례를 드는 것만으로 이제 1심에서 소명하지 못했던 네. 불리한 정황들을 깨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휴대폰 문자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쌍둥이 언니가 네. 시험을 열흘 앞두고 저 이번 중간고사 잘 볼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네. 학원 시험을 잘 봤다는 문자를 보냈고 네. 여기에 대해서 현 씨가 잘했다,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라고 답하는 등 현 씨와 쌍둥이 딸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현 씨가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네. 딸들이 정답을 안 상태로 시험을 봤다면 네. 딸들이 이 같은 문자를 보내거나 현 씨가 뭐 노력을 운운하는 저런 문자를 보낼 필요도 없고 보내지도 네. 않았을 것이라는 게 현 씨 측의 주장입니다. 네.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뒤 정황을 살펴봐야겠지만 단순히 이제 확신에 차서 이번 시험을 잘 볼 것 같아요 라고 보냈다면 생각처럼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죄의 증거로 주장하기에는 이제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뭐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딸도 뭐 혐의를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반 가루를 필로폰으로 속여 팔려다 잡혔다면 무슨 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팔려던 사람이 다름 아닌 단속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소속 21살 의경 A씨라고 하는데요.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반쯤 인천시 중구 서해 5도 특별경비단 내무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머리가 삥해요, 차가운 거 있어 라는 필로폰 판매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차가운 거는 필로폰 같은 마약을 뜻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같은 날 필로폰을 사겠다는 연락이 와서 필로폰 1g에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다음 날 만났는데 A씨가 가지고 나간 것은 필로폰이 아닌 백반 가루였고 A씨 입장에서는 재수없는 일이었겠지만 필로폰을 사겠다고 나온 사람도 여느 필로폰 구매자가 아닌 마약 단속 경찰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A씨는 구속됐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실제 마약 여부와 상관없이 마약류를 판매하겠다고 광고만 해도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기 미수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다 실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16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마약을 사려는 이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더라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양형에 있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구치소에서 풀어줬습니다.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소속 부대 지휘관 등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 양형 사유입니다. 아무튼 동종 범죄를 재범했는데 집행유예로 풀어졌으니 21살 앞길이 앞으로 구말리인데 이번엔 진짜로 뉘우치고 반성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들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아온 삼성전자 부사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구속된 삼성전자 부사장급은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재판부에 낸 검찰 조서 증거능력 인정 형사소송법 위헌 심판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력범죄 예방 등 차원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기업 파산으로 우수한 지식재산권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이 오늘 특허청과 파산기업 지식재산권 거래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6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